안녕하세요. 5월 23일 일요일입니다. 데킴 채널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마켓이 열렸을 때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떤 컨퍼런스들이 있는지 좀 메인으로 얘기하고, 그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고 좀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시간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 그리고 ESG 아티클이 나와가지고 요거 좀 짤막하게 공유 드리고, 다음 주에 뭐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걸 다 오버롤하게 공유하면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거는 Seeking Alpha에서 나오는 Catalyst Watch라고 유료 서비스 중에서 나오는 건데, 매주에 어떤 좀 메이저하는 이슈들이 있는지 공유해 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중요한 거라고 뽑는 거를 공유 드릴게요. 다 공유 드리기에는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월요일부터 말씀드리면 MSCI 인덱스 리밸런싱이 이제 있대요. 이게 이제 5월 29일부터 이제 인이펙트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부터 이제 이게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이제 비중이 좀 높아질 게 우버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우버가 이제 웨이트 인크리싱,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이제 커진다는 그 비중이, 웨이트가 이제 무게라고 하는데 거기 비중이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비중에서 그래도 우버가 좀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새로 들어오는 종목, 예상되는 종목 중에서는 줌 비디오가 있어요. 여기는 MSCI 월드 인덱스인데 여기서 줌 비디오가 좀 눈에 띄고, 덕터 페퍼? 큐릭 덕터 페퍼라고 써 있는데, 줌 비디오, 큐릭 덕터 페퍼, 그리고 리버티 브로드밴드 세 개가 있는데, 덕터 페퍼가 내가 아는 그 덕터 페퍼인가? 그 음료수?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줌이 좀 눈에 띄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The evolution of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technology will be highlighted at the 4-day CoinDesk Consensus Conference. 그러니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제 4일 동안 코인데스크 이벤트에서 얘기가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일 동안. 여기에서 나오는 스피커가 좀 중요해요. 페드에서 레일이라고 해야 되나? 레일 브레이너드랑,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다들 아는 캐티 우드가 나오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마이클 세일러, 좀 요즘 유명하죠. 그리고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얘기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이랑 이데리움에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될 거고, 특별히 이때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브레이너드가 이제 이스턴 타임으로 8시 아침에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따라서 이제 레이 달리오가 8시 반에 얘기를 한다고 해요. 브레이너드는 아마 포지티브한 쪽으로 얘기를 할 거고, 캐시 우드도 그렇고, 달리오는 좀 네거티브에 대한 얘기할 거로 예상을 하는데, 좀 주의해야 될 점을 얘기를 하는데, 달리오가 여기에서 이제 좋은 얘기를 하면 비트코인이랑 이데리움의 프라이스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캐시 우드는 당연히 좋은 얘기 할 거고, 이제 페드의 브레이너, 그러니까 페드에서는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커런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좀 사용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나오고 있는 목소리는, 제가 듣는 목소리랑 제가 생각하는 목소리는, 얘네들이 레귤레이션이 지금 많이 늦어졌다. 그래서 US는 다른 나라랑 대비해 가지고 크립토커런시 스페이스의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정책 같은 게 너무 이제 뒤처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랑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요번 올해는 계속 그 얘기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레귤레이션을 한다면 당연히 이게 어떤 에셋이랑 어떤 거랑 이제 릴레이트 안 된, 어떤 정부적인 요인이랑 릴레이트가 안 된, 따로 된, 어떻게 보면 커런시를 지켜주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에세트라고 평가가 되는 것도 있는데, 정부 레귤레이션 받으면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정부에서 그래도 인증을 하는, 이게 인베스터블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한 개의 옵션, 뭐 이렇게 뭐 주식도 있지만, 에퀴티 주식도 있지만, 그냥 비트코인도 이제 투자하는 옵션으로 좀 더 와이드리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정부에서 레귤레이션을 주면서. 이게 그냥 세금적인 요소는 늘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서든 뭐 이게 세금을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어디에서 있어야지, 그래야지 좀 인증을 받는 그런 서비스가 될 거고 사람들이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롱텀 얘기로는 롱하게 보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페드가 계속 이런 레귤레이션을 얘기한다는 게. 그래서 저도 올해 초부터 그냥 이 소리가 계속 들렸잖아요. 비트코인이 계속 레귤레이션 받을 거다. 올해는 계속 받는 시기가 될 거다라고 이미 올해 초부터 얘기를 저도 했고, 그리고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리고 했기 때문에 저는 롱 길게 보면 좀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 안 하고 있지만 재미로 진짜 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만 그냥 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포모를 없애기에는 그냥 상당히 라이트하게 투자를 하고 즐기는 거 정도만 하고, 아직은 저도 메인 에셋 클래스라고는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링크가 없고 그냥 드림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주식처럼 꿈으로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이 온보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리얼리티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꿈 단계다. 근데 뭐 그래서 꿈만큼 투자를 하고 있어요. 라이트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연브랜드 KFC 인베스터 데이를 화요일 날 시작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Build Developer Conference를 한다 그래요. 3일 동안 3days, course of 3days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디벨로퍼 커뮤니티에서 3일 동안 또 무슨 좋은 얘기가 나올까, 이것도 좀 귀를 기울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MS도 계속 이제 개발자들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했거든요. 한번 실패 크게 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또 새로운 뉴스가 안 나올 가능성은 많지만, 뭐 큰 뉴스가 안 나올 가능성은 많지만, 계속 이제 귀는 열어놓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때 이제 포착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Federal Reserve 화요일이네. 화요일 Federal Reserve의 Vice Chair 랜들 쿼리스가 이제 랜들 쿼얼스 두 번 잘못 쓴 것 같다. Testifies before the Senate Banking Committee. Qualls is a FOMC voter that is slotted close to the middle of the Dove versus Hawk spectrum.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랜도 쿼스가 화요일 10시 이스턴 타임으로 이제 세넷 앞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FOMC 보팅 파워가 있는 사람이 여기서 혹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포커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화요일 날 이분의 얘기로 따라서 좀 시프트가 있을 수도 있다. 잠시 그러니까 막 계속 롱텀으로 보면 계속 테이퍼링을 안 한다 그러니까, 롱텀이라는 게 이제 올해는 테이퍼링 안 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되고, 좀 빨리 보고 빨리 반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테이퍼링은 뉴스랑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래서 이건 확정 뉴스가 나오는 거를 빨리 포착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로스를 좀 확정적으로 막기 때문에. 그래서 또 수요일로 가면 루시드 모터가 뭐 유저 UX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 그러고, 뭐 포드도 뭐 비슷한 거 뭐 캐피털 마켓 데이 하고, 수요일 날 스노우플레이크가 장 끝나고 이제 어닝스가 나와요. 근데 어닝스가 나오는데 여기도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요즘에 스노우플레이크가 어떤 아웃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닝스가 나오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프로젝션이 나와야지 팔란티어도 어떻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것도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목요일 날은 제프 베소스가 이제 유로피언 팔라먼트에 나와가지고 Workers' Rights Violation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네요. 유니언 액티비티, 뭐 노동 뭐 이런 조합, 뭐 노동 계약, 노동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될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찰스 리버도 저는 좀 눈여겨서 보고 있는데, 찰스 리버가 화장품 그런 거 바이오 테스팅 같은 거 해주는 회사죠, 동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한 번씩 보는 회사예요. 네, 이게 뭐 투자를 아직은 고려하진 않고 있는데 비즈니스적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모럴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도덕성이 좀 애매해요. 회색에 있어요. 이게 사람한테 테스팅해야 되나, 동물한테 테스팅해야 되나, 동물을 어느 정도 테스팅을 해야 되나, 이런 모럴 그라운드에 있는 회사기 때문에 살짝 피하고 있긴 한데 매출은 엄청 나죠. 이제 잘 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고 있고, 그리고 목요일 6시 반 6:30 pm에 캐티 우드가 이제 디스커션, 이제 코인데스크 디스커션에 참여한대요. A Taste of the Future,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 캐티 우드 요즘에 좀 힘들 텐데 그래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 한 이 정도, 전체적으로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뭐 업앤다운이 있을 예정인 주식장이네요. 다음 주도 뭐 그렇게 이 페드가 이제 세넷에 나오는 날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화요일인데 화요일에 뭐 이런저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또 레이 달리오가 얼마나 네거티브하게 평가를 할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 얼마나 네거티브하게 평가를 할지, 그리고 화요일 날에 페드가 나와가지고, 페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세렛 앞에서 도대체 어떤 말을 할지, 이런 게 좀 키로 보이고, 나머지는 수요일 날 스노우플레이크가 그 장 마감한 후에 프로젝션을 어떻게 주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아마존 워커에 대한, 유러피안 워커에 대한 거는 좀 이제 뭐라고 할까, 다이렉트하게 오는 게 아니라 좀 인다이렉트하게 관련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마존 지금 이런 워커 문제도 있지만 세금 얘기도 있잖아요. 인터내셔널 텍스, 그리고 바이든 텍스, 아니면 유러피안 텍스, 바이든의 유니버설 텍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텍스를 한 20 몇 퍼센트 먹이려고 그러는데, 유럽은 한 10 몇 퍼센트였던가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이제 미국의 큰 기업을 유럽이 어떻게 다룰까, 이런 부분이 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더 이제 이펙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유로피안 팔러먼트에서, 유로피안 그 정부라고 할까요? 정부에서 유로피안 팔러먼트에 그렇게 힘이 있나? 힘은 없는 것 같아요. 개별적인 나라들이 좀 더 힘이 있지. 아직은. 얘네들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고 미국 거대 회사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는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는 게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저도 구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Green Finance goes mainstream, lining up trillions behind global energy transition. 그러니까 ESG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Green Finance, 그러니까 ESG에서 E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after years of intermittent excitement and fizzled expectations, environmental oriented investing is no longer just a niche interest. 그러니까 niche interest, 그러니까 약간 사이드로 관심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메인스트림이라는 거죠. 글로벌 에너지 트랜지션, 그러니까 오일에서 넘어가는 게, 그린 에너지로 넘어가는 게 더 이상은 이제 부수적인 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집중해야 될 거다. 근데 모든 회사들이 집중해야 되면 그만큼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원래대로 막 사업은 편하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이게 포커스 되냐면, 은행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가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은행들도 이게 중요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가고 있고, Assets held by ESG funds quarterly, 저는 이게 재밌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ESG 관련 회사들이,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볼까? 아주 조금 상승했어요. 한 1 트릴리언까지. 이게 2019년 4분기에 1 트릴리언까지, 천조까지 올랐다가 2020년 1분기,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제 970조 정도로 떨어졌어요. 970 빌리언으로.
근데 이게 이제 1분기부터 올라서 지금은 점점 한 200조 정도씩 매 분기 오르고 있다가 3분기 2020년 3분기에 이제 1350조. 근데 이거는 제가 1대1 비율로 하고 있어요. 1200원으로 하고 있지 않고 1000원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1350조 원. 그리고 1700조 원으로 늘었어요. 거의 350조가 는 거죠. 한 분기에, 4분기에. 3분기 대비해서 전동기 대비. 근데 이게 또 올라서 지금 거의 2000조 원 시점으로 다가왔어요. 1분기에. 1.98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원으로 하면 2000조는 넘었죠. 지금 에세트 들고 있는, ESG 펀드들이 들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ESG로 넘어온 시점이고, 회사들이, 은행한테 대출을 받을 때, ESG라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적응이 되고, 그리고 투자 회사들이 평가를 할 때, 자산운용회사, 가장 큰 자산운용회사 블랙락 같은 회사들도 이제 투자를 할 때 ESG가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한테 대출을 하던가 투자를 받으려면 ESG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ESG 레이팅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자산운용 이런 회사들도 투자 받지만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이런 큰 빅네임 애플이랑 이런 회사들이 또 인다이렉트리 투자를 하잖아요. 회사들에. 그 회사한테 투자할 때 ESG를 보고 투자해야 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본인 회사한테 자회사한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서 ESG는 이제 상당히 큰 요소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요하다. 2050년까지는 상당히 중요하고, 점점 더 카본에 대한 그러니까 오일 베이스드 회사들은 점점 더 이제 투자가 줄어들고, 새로운 이제 그린 에너지는 2050년까지 계속 투자. 그러니까 이게 전환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거다. 그리고 여기서 투자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결국에는 빨리는 아니지만 한 30년, 40년, 50년, 2050년까지 막 데이터를 주긴 하지만 50년, 2050년 정도, 2070년 정도 되면 좀 그린 사회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50년이면 아마 살아있겠죠, 우리도. 좀 나이가 들었고, 이제 투자를 성공적으로 많이 해놨고, 이제 편하게 배당금으로 먹고 사는 그런, 그런 좋은 생각을 하고 해봅니다. 배당금으로도 편하게 사는 그런.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아티클이 길어가지고 다 공유는 못 드리겠는데, 저도 이게 다 아직 안 읽어봤어요. 오늘 간단하게 이런 이슈들이 있고, 전체 장을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이게 여기 뭐 큰 업사이드, 큰 다운사이드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서로의 텐션, 업사이드의 텐션이랑 다운사이드의 텐션이 서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면 이게 올라가려면 한번 이제 한 단계 상승할 요인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요인이 오기에는 좀 먼 것 같고, 또 다운사이드로 확 푸시하기에는 지금까지 내려온 그 시점도 좀 적당한 것 같고, 더 내려가기에는. 그리고 6월에 이제 또 휴가 갔던, 5월에 휴가 갔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6월에 오면 지금 테크주 그래도 아직은 가격이 좀 올라가지, 그래도 좀 싸지 않나라고 해서 투자를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코인이 확실히, 코인 시장이 이제 업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이 이제 레귤레이션을 받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다시 이제 좀 OG 에셋, OG 에셋인 주식시장으로 인플럭스 오브 머니가 들어오고, 물론 인프라 쪽에 더 들어갈 것 같지만 테크 주식들도 좀 다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작년에는 테크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뭐 S&P랑 나우가 좀 이렇게 올랐으면, 올해는 좀 반대가 될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업사이드로, 업트렌드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암흑기 이런 거는 안 올 것 같고, 가능은 하지만, 가능성을 아예 없다고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암흑기는 일단은 좀 배제를 하고,
생각에서는 배제를 하고 뭐 너무 이제 그쪽으로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인 미래를 보며 막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만약에 투자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기다릴 만한 주식들을 홀딩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는 마켓을 타이밍하는 시점이었다면 타이밍하는 게 좋은 이유로 저는 타이밍을 했죠. 이런 이유가 있었고 아마 전 영상들 많이 보셨으면 제 이유를 보셨을 거예요. 뭐 되게 심플한 이유인데 그런 이유들을 따라서 투자를 지금까지 미뤘고 이번 소비자 PPI가 나온 그런 기준으로 이제는 다시 투자를 시작했고 이제 더 이상 마켓을 타이밍하지 않겠다. 일부는 가다가 뭐 매매는 할 수도 있겠죠. 분량을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만약에 한 주식을 100 가지고 있다. 그러면 50은 놔두고 좀 이제 왔다 갔다는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일단 조금 더 움직일 생각은 없고 편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떨어지는 거는 뭐 단기적으로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데 오래오래 보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즐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5월장, 6월장 그렇게 급격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 좀 그러니까 2분기 데이터 그리고 3분기 데이터를 보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걸 누가 알겠어요. 결과적인 거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투자한 거를 따라해서 뭐 매도 시점을 갖지 말고 저는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 느낌에 따라서 본인이 좋아하는 주식에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도 날씨 좋으니까 다들 어디 좋은데 놀러 가시고 마음 편하게 하시면서 저는 햇빛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잘 타요. 저는 잘 타가지고 밖에 아마 그렇게 있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 예쁜 거 많이 보면서 집 안에서 밖에 보기에도 좋은 날씨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들 여유를 가지시고 길게 보면 올해는 길게 봐야 되는 장 같아요. 올해랑 내년은 좀 더 격동적일 것 같은데 일단 올해는 이렇게 좀 편하게 가는 게 쉬어가는 장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데킴 채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좋은 기분으로 다음 주도 그래도 물론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음 주부터 확 좀 올랐으면 좋긴 하겠네요. 올라가면 늘 기분이 좋으니까 떨어지면 뭐 그거를 멘탈 관리하면 되고 올라가면 그냥 기분 좋고 이게 투자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약간의 격동성은 있고 멘탈 관리 싸움이고 길게 하는 게임이고 또 정답은 없어요. 그렇다고 막 내가 뭐 다른 사람이 말해서 그 사람이 뭐 잘 벌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나와의 싸움이고 나를 맞춘 투자를 하는 거고 내가 투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계속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본인의 주관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시고 거기에 투자를 하시면 그리고 너무 과감해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살아남아야지 이제 나중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살아남는 게임을 어느 정도 하시면서 잘 투자를 하셨으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다들 저희 투자 파이팅 하면서 늘 응원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응원하고 있고요. 다들 힘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